다음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두 번째 아이템 함께 보실까요? 이 물가 통합 장관 인선, 깊어지는 윤의 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행보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이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는 물가다. 이라면서 그랬죠. 경제 문제, 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었는데요. 오늘은 이 첫 현장 행보로 국제금융센터를 찾았습니다. 거시금융상황 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였는데요. 경제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다라면서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어제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또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이 나라 최고 경제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오늘 회의엔 추경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 했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회의에 이렇게 하는 총재가 함께 회의를 연 것도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윤 정부 경제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경제도 경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당연해서 내가 말을 안 한 게 있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바로 통합인데 이 통합은 윤 대통령 뭐 어떻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너무 당연한 거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만간 광주를 찾아서 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는 18일이죠.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 이 대선 후보 시절에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가 광주 시민들 또 시민단체의 저지로 참배가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과거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온 것 같은데 네 번째 온 것 같은데 두 번은 제가 분양을 못했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빨리 일어나. 거기 좀 사천인가 빨리 일어나. 저는 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를 공식적으로 제가 방문할 때는 꼭 민주모역을 찾아서 제가 예를 갖추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맞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과거에 광주 시민들의 반발을 겪어야 했던 윤 대통령이었는데요. 네. 이번 방문을 두고 일단 5.18 기념단체들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배를 막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 일부 반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가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찾아봤더니 이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3번을 참석을 했고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5.18은 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광주에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기념식에서 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앞서 얘기를 했던 통합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호정 기자가 관전 포인트까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까지 좀 잘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방문 지금 며칠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지원한 이 전시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올라왔는데 이게 또 논란이에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42주년 기념을 하면서 이 거리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한 그림을 좀 함께 보실까요? 이 한 남성이 윗옷을
입지 않은 채 네.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 풍자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 보신 것처럼 윗옷을 입지 않고 있고 네. 어깨띠에는 이 정치 보복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과 이마에는 왕자가 새겨져 있는 모습이었죠. 한동훈 지금 보시는 후보자도 있는 건 것 맞습니다. 같아요. 겉복을 입은 검사들 가운데 네. 한동훈 후보자의 코가 빨갛게 칠해진 상태로 이렇게 정치인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을 풍자한 이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정치권과 종교단체 항의를 받으면서 여기에 지원을 한 광주시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권이나 또 종교 쪽에서 항의를 해오고 갈등 요소가 있어서 그 시민 정서가 안 맞는 부분은 제가 후원 명칭을 상호가 좀 어렵다 하겠어. 그래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통령으로서 자존심? 약간 좀 깎일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대로 이 사회를 5.18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그림으로 그린 것을 저희는 그 표현에 저희는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현직 대통령을 지나치게 희화화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주최 측은 풍자는 예술의 영역이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이 행사에 시비가 쓰였거든요. 예산을 지원한 광주시는 후원 명칭 사용을 취소하는 등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작품은 원래 일정대로 오는 30일까지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전 사실 이번 이 사안을 보면서 드는 게 이 대선 이 선거 운동 기간에 줄리벽화가 이른바 줄리벽화가 굉장히 좀 이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 풍자하는 그림이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이게 결국은 표현의 자유냐, 너무 과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으로 지금 계속 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뭐 네.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론 출판, 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좀 표현하고 창작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은 이제 보장이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마에 이제 거꾸로 윤자를 쓰고 네. 쩍벌 자세, 손바닥에 이제 왕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풍자의 영역으로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풍자라는 것이 이른바 권력자들 특히 권력자들을 일반 백성들,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거기다 좀 패러디를 넣어서 표현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의 자세나 손바닥 그 전에 한번 했던 그런 거 뭐 등등 이렇게 가능한데 이제 가슴에 띠를 하고 거기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썼잖아요. 네. 저는 저 부분은 조금 풍자 영역에서 좀 더 나간 것 같다. 저 부분은 어떤 가시화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런 것을 할 거다라는 어떤 강한 어떤 암시성 이런 건데 네.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는 뭐 풍자의 영역으로 봐줄 만한데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것이 풍자냐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냐 하는 부분의 관점은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약자들에 대한 비하나 모욕 이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줄리벽화라든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네. 사실은 단순한 풍자 영역을 넘어서서 이 약자인 여성에 대한 상당한 비하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 부분이 이제 어떤 인권을 강하게 침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히 풍자의 영역으로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저희가 본 부분은 네.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풍자의 영역이지만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나간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뭐 물가, 경제도 좀 고민일 것 같고 통합 부분도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인선 문제도 상당히 좀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호정 기자, 이 윤석열 대통령 뭘 하려고 하지만
구성원이 없어요. 아직 내각이 다 안 짜인 상황이잖아요. 네, 내각도 짜이지 않았고 또 이 인선을 두고서 여야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은 이 민주당의 낙마 1순위로 꼽혔던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하면서 네.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런 장관 임명 강행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반면 이 총리 인준을 부결할 경우에 6일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며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책임을 물을 땐 묻더라도 일단 기회를 주는 게 정치의 도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이 붙들고 늘어지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성호 의원 이 대표적인 이재명계 의원이잖아요. 네. 이번 제안을 기초로 민주당 기류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지금 보면 뭐 완전 불가론, 절대 안 된다. 약간 이런 거에서 조금 기류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선 민주당의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내부가 지금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물가, 또 그다음에 유가, 금리, 뭐 엄청 삼고가 지금 신삼고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좀 해결을 빨리 해주길 바라는데 자꾸 이렇게 정책 문제로 하기 때문에 좀 야당한테 질책을 하는 것 같고 정성호 의원이 아마 이런 여론들을 좀 반영을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도 이 지금 시중에 안 좋은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중론으로 이 약간 접어드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유정 기자, 그 외의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건 안 되지. 이게 여전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프레스룸에 출연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한 대응 카드로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그 한덕수 방지법을 통해서 이런 정관 특혜가 다시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겠다. 네. 이런 이제 차원의 조치도 취해놨습니다만 향후에 실제 이분들이 임명 강행될 경우에는 결국 국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런 이 임명 과정에서의 정당성도 잃고 또 업무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면 결국 국민 뜻을 받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기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인준투표를 거쳐야 되는 한덕수 후보자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이 다 하겠다고 나서면서 네. 한덕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자가 묶여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생한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느 한 씨가 살면 다른 한 씨가 죽는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 협치가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 한덕수 후보자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를 두고 고심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정호영 후보자를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낙마냐 강행이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아직 불법은 없지 않냐라는 이 대통령실의 기류에 이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정 후보자는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지금 만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회동이 있거든요. 비공개 네. 회동이. 여기에서 인선 관련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뭐 내각은 미완성인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이른바 용화대라고 하죠. 이 용화대 안에 들어가는 참모진 인선은 뭐 거의 지금 완성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 용화대의 책상 배치가 또 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통령실 청사를 순방하면서 이 책상 배치가 왜 이러냐라는 언급을 하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서 여러분 일하게 하고 나도 미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참으시다. 잘 준비를 해주니까. 근데 왜 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지? 모든 비서관들이?
공간 확보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그랬구나. 예. 그래, 좀 불편해도 또 다 옮길 거 아니야? 옮기겠어요. 그래, 조금만 저쪽에 있어. 네, 지난 11일 그제 상황입니다. 책상들이 모두 한 방향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네. 이러냐라고 묻자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것이다라는 답변을 듣는데요. 사실 저렇게 배치하면 제일 앞에 앉은 직원은 이 뒤에서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네. 누리꾼들은 악마 같잔 배치도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모습을 보고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조금만 참고 잘해보자라고 북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 같이 시험 보는 이런 이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저런 이 책상 배치라고 한다면 제일 뒤에 뭐 팀장급, 제일 앞에 막내가 앉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용화대로 바뀌면서 바뀐 게 참모들 책상 배치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출근길에 계속해서 이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원래는 인수위 때는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출근길에 오가면서 받다가 네. 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집무실과 기자들이 머무르는 춘추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마음을 먹고 자리를 마련해야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용화대에서는 집무실과 기자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출근길을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윤 대통령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의 질문을 짤막하게 답변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기자 입장에서는 가장 반갑지만 또 힘들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정섭 위원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사실 미국, 일본에서는 항상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렇게 따라붙어서 질문을 던지는 게 관행이에요. 늘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이젠 그렇게 할 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엔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할 텐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고 두 번째는 구조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둘 다 지금 갖춘 상황이 아닌가 뭐 본인도 열심히 소통을 하겠다라고 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대통령 집무실의 구조를 보면 1층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2층과 5층 지금 5층 쓰고 있지만 나중에 2층으로 내려오는 주 집무실이 그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시로 움직일 때마다 바로 기자실과 같은 건물 안에 제일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자주 이런 장면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그것은 뭐 국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기자들이 이 대통령 출근할 때마다 또 퇴근할 때마다 따라붙어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큰 의미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또 관심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요정 기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 만찬장에서 한 모습이 또 화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술잔을 들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쳐다보고 네. 이내 윤 대통령이 술잔을 내려놓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온라인에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이제 붙여 있는데 앞서 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강성 네. 지지층의 반발을 샀잖아요. 이 분명한 건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